시간에다가 공부할 텐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나오지? 일단은 이렇게 나오고. 자, 잠깐만요. 자, 보면 지금 이제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이제 MTNW에 오시게 되면 예, 강남 큰손 예, MTNW 오셔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유로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예, 아이고 뭐야 이게 있지 이렇게 강남 큰손 얼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예, 결제하기 버튼이 있어요. 제 페이지가 나오고 오늘도 여기다가 매일 급등을 했던 내용을 또 써야 되는데 오늘 바빠가지고 못 올렸네요. 제가 매일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런데 오늘 원래 장 끝날 무렵에 끝날 무렵에 이 수익 지수가 그 신호가 시스템에 포착이 돼가지고 오 이것도 괜찮긴 한데 좋네. 아까 11%까지 밀릴 때 제가 매수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신호가 나왔는데 근데 재료를 이제 알아본 거죠. 재료 알아봤는데 우리 회원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장중에. 근데 재료가 이게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관련성을 띠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의 관련성을 띠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어요. 자, 뭐가 나왔냐면은 다음 주께 스푸트니크 개발 관계자들이 CMO 계약을 위해 한국 방문 예정이래요. 계약을 추진 중. 그래서 바이넥스와 이셉시스가 CMO 계약, 위탁 생산 계약을 추진 중이래요. 야, 이거 우리나라 한국이 백신 생산 거점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몰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더나 화이자 마찬가지로 혹시 그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죠. 모더나 역시 한국의 거점을 갖고 아시아에 많은 이제 생산을 통해 아시아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러시아 쪽의 스푸트니크는 저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은 그 러시아제 사용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게 러시아의 그 백신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해요. 뭐 어디에 또 게재가 됐다 그러는데 그 게재가 될 정도면은 신뢰성이 굉장히 높대요. 90% 넘는다고 하니까. 스푸트니크에 대한 도입 과정이 지금 현재 백신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 그래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도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더라고요.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러시아 거는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이쪽이 좀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신뢰를 갖고 보는 그런 백신 쪽인데 이제 러시아제도 도입을 이제 하려고 한다고 검토를 한대요. 열어놓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런 테마가 새롭게 뭔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푸트니크 관련 테마주가 형성이 됐다. 항상 뭔가 형성돼 보면은 돌아가면서 수남회가 돌면서 꼭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닥 탈출 초기에 테마주만 잡으면은 시작하는 것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또 막 시작하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거 할 필요가 없고 항상 새롭게 뭔가 새로운 테마가 이슈가 터지고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 쫓아가는 매매만 하지 않으시면은 쫓아가는 매매만 하지 않으시면은 바닥 탈출 초기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떠요 이거. 결국 이제 장중에 종가보다 장중에도 계속 이 수입 지수가 그 신호가 여기 떴어요. 그 미침 꾸며차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떴는데 나는 러시아제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러시아제 뭐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다가 어젠가 그저께 갑자기 검토를 한다 해가지고 스푸트니크 관련주가 막 움직여다가 오늘은 이제 이익이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러시아 쪽이야? 그것도 스푸트니크 관련성을 띠나? 근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그쪽이긴 한데 정확하게 뭐 스푸트니크를 뭐 한다라고 뭐 나온 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끝나고 나니까 뭐 추진 중이라네. 그래서 주식은 재료가 없어도 다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재료는 나중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내일은 못 사요, 이제. 오늘 신호가 딱 나왔어요, 이렇게. 일봉에서 점진적 들어가는 흐름 속에 50, 60로 돌아가면서 중기가 밴드가 뚫렸기 때문에 넓던 밴드가 좁은 상태에서 뚫렸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주봉이. 그래서 일봉에서는 이제 첫 돌파 및 전고점 돌파 및 122선에 대한 돌파. 122선은 한 달을 20일로 따지면 6개월이에요. 주식은 경기에 비해서 6개월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기준에 122선에 대한 붕괴가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보통 이제 이게 지수라고 따지면은 돌파하고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먼저 주가가 움직여요. 122선의 돌파는 장기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구간의 진입으로 보통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돌파와 주봉의 첫 돌파 의미가 동시에 이렇게 나올 때가 기본적으로 매수 포인트가 잡히고 월봉도 변곡점이 딱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월봉이 대량 거래 텄던 대응봉의 절반을 돌파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방향이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와 중기적으로 이제 한번 뛰긴 뛰겠구나. 뛰긴 뛰겠구나 받고 러시아 쪽 관련성을 띄니까 뭐 그쪽인 것 같긴 한데 뭐 러시아 쪽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 얼마나 중국, 러시아 이쪽, 이란 이런 쪽은 미국 동맹국가의 라인과 대조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용을 잘 안 해요 원래. 아무튼 뭐 아침에 뜨네요.
하지만 내일은 못 사요. 하려면 오늘 샀었어야 돼요. 예, 오늘 샀었어야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바이넥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아침에는 스푸트니크 관련성을 띠는 테마가 형성이 돼요. 하려면 바이넥스는 안 해요. 이스웹지스가 좋은 거예요. 보면은 차이가 있죠. 굳이 한다면 이스웹지스가 좀 더 나은 이유는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죠. 바이넥스와 자, 일봉을 보게 되면은 이 각도라는 것이 있는데 각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이스웹지스하고 바이넥스 보면은 이 바이넥스는 이제 722선이 이제 돌파가 되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장기적인 그 장기도 뭐 6개월 선행 지표인 122선의 기준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초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도 뭐 6개월 기준이 있고 3개월에 있고 뭐 3년 기준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앞으로 관심을 두고 꾸준하게 볼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이제 세밀하게 타이밍 잡는 건데 그러한 큰 그림에서는 요 하늘색 선인 722선 돌파 여부를 확인해요. 저게 돌파가 되고 이제 이미 떴죠. 이수앱은 이제 돌파를 해요. 초기. 하려면 초기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굳이 뭐 한다면 뭐 일단은 뭐 그러니까 바이넥스보다는 유리하다. 내일 스푸트니크 관련성을 띠는 테마가 형성이 돼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원래 매수 포인트 오늘 종가상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에 포착이 딱 돼가지고 오늘 종가까지 매수가 가능했던 거고 내일 아침에 붕 뜰 때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원래. 이제 지나간 거예요 이거는. 못 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뭐든지 바닥 탈출 초기 종목은 기다리면 항상 기회가 온다. 항상 기회가 오니까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바닥 탈출 초기 종목으로만 꾸준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움직이네요. 그 다음은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주 쪽에 일부 종목이 원래 오늘 그 하나투자증권 이런 것들만 움직였는데 그쪽이 그게 하나투자증권이 최근에 퀄컴부터 두나무 주식을 취득을 했대요. 두나무 지분율 6% 정도. 그래서 비트코인 운영사 지분을 취득하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올라간 건데 대표적인 건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이제 비덴트. 근데 유독 위지트만 갔어요. 이것만 갔는데 전적인 비트코인 관련주가 다 못 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시간에 이게 좀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일단은 시간외에서 잠깐만요. 네, 상한가를 쳤는데 지금 요거 외에는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가 시간에 급등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주는 대표적인 우투가 대응봉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매매 대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쪽 분야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신기계는 뭐 시간 외에 이것도 급등을 해서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뭐 뉴스에서 특별하게 나온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찾아보면 뭐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요런 거는 이제 바닥 탈출형이죠. 낙폭과대를 보인 상태에서 바닥 탈출형. 그러니까 이렇게 1년, 2년, 3년 쭉 내려간 주식이 재료가 터지면 뭐 첫날에 매매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급등을 연속으로 이어갈 수도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을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뭐 역별이니까 이제 반등이니까 제한된 반등이만큼 중간에 분차트 대응하면서 해볼 수는 있죠. 대신 분차트 대응을 해야 돼요. 왜? 역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자동으로 알림이 떠서 볼 수 있으니까, 강남큰손 유튜브 오신 분들은 그냥 오지 마시고 로그인해서 알림을 설정하세요. 그래서 한신기계 이거는 일단은 뭐 내일 아침에 시가 떠서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차트 세밀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아침에 시가 갭 상승 뜨는 건 초보자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든지 초보자는 못해요. 그거 그냥 공부한다 생각해요. 초보자분들은 내일 아침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가 이슈고 이런 거냐 공부한다 생각하셔야지 실제 매매를 못해요. 초보자분들 이거 어려워요. 아침에 갭 상승 빵 막 9% 10% 떠 있는 거 할 거예요? 쫓아가서 잘못하면 금방 훅 내려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투 같은 경우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고 시가 붕 뜬 거 쫓아가시면 물린 거예요. 지금 손해가 많이 나고 있다고 지금 오늘 쫓아가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시간의 단위가 올라간 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일단 한시는 재료가 모르겠으니까 그냥 패스. 지금 보면 뭐 마이더스 이런 거는 이제 전환사채 때문에 올라가는 필요 없고, 대림제지는 이제 시간에 되니까 이제 약 8% 올라갔는데 실적 발표 때문에 올라간 건데, 제지 분야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혜를 받았죠. 실적이 좋죠. 근데 택배 수요 늘고 코로나로 인한 배달 물량 증가하고 거기 따른 포장 용기 수요 증가하며 제조업종도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이미 다 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미 제지 분야가 다 한 번씩 떴던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미 다 반영된 거라 이건 안 돼요. 제지는 초기가 아니고 예전에 다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대형 포장을 예를 들자면은 이미 이때 다 대박이 났죠. 그래서 제가 제 페이지 오시게 되면 녹화 방송도 되어 있어요. 대형 포장. 자, 내일 11월 26일 날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할 건데, 대형 포장이 날아갖고 왔다. 내일 같이 한번 진행을 장중에 제가 지켜드릴 거니까 오늘 11월 26일 날 오늘 요 대형 포장을 같이 사서 1245원에 사서 눌러봐요. 다시 보기. 이게 지난 다음에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했던 리얼한 라이브 방송이 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거의 상한가, 그 다음날 완전 상한가. 이때 여기
그 날짜에 라이브를 했던 내 음성이 담겨져 있어요. 화면하고. 다음날 나라고 급등할 것 같다 했죠. 급등했죠. 거의 상한가. 다음날 진짜 상한가. 재지는 그때 대박이 났어요. 지금 재지를 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지나 끝났어요. 이제 이쪽은. 예, 안 되고. 오히려 시가 뜨면 이제 파는 거, 이거 다 파는 거고. 아, 이런 건 안 되고. 상장 폐지 정리 매매. 예. 이수학도 시간에 6% 올라간 건 이수앱 지수에 대한 스푸트니크 관련성을 띄고 올라간 건데, 이거 지분 30% 구하다 보니까 이제 지분 관계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할 바에는, 이수학 할 바에는 방금 이수앱 지수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실질적인 이수앱 지수를 가지고 가는 거지, 이수학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NS 이건 뭐 특별한 내용 없는 것 같고, 지금 HMM 이게 이제 그 해운주,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며 물동량 증가하고 비제디스 올라가면서 해운주가 올라갔긴 했는데, 이미 한번 올라갔어요. 해운주 영업이익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대요. 10년 만에 흑자 전환. 근데 지금은 이미 항상 월봉을 봐요. 그러니까 일단 지표가 일단 과열은 있는데 주가가 각도나 폭을 봐요. 이격도. 자, 이격도와 일단 가파른 11선의 5일선의 상승 각도 속에 아래쪽으로 둔화되고 있는 그런 이격도가 커요. 그리고 거래가 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깼어요. 저항권. 단기적으로도 추세를 한번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떴을 때 쫓아갈 그런 성격의 위치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정권에 들어설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해운주, 항공주, 뭐 조선주, 그런 어떤 그 경기 민감주의 화학주, 정유주 이런 쪽은 자동차, IT 지금 단기적으로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쪽에 시가 쪽에 상기 정보도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잔이 5% 올라갔는데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려고 했었죠. 예, 29 상한갔구나. 근데 종가상 상한가에서 이 정도까지 밀릴 정도면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MP 한강 지분인수 관련해 가지고 MOU 체결했다는데, 그 여성 색조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화장품. 근데 화장품 하면 뭐 내가 아무튼 뭐 인수해 가지고 뭐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움직였는데, 앞으로 뭐 그 색조 화장품에 대한 시장 진출로 뭐 크게 성장한다? 일단은 원래 화장품에서의 이제 시장 지배력,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쪽으로 항상 우리가 하죠. 코리아나 아니 한국 화장품 제조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일단은 이건 거래가 실리고 그 밑에 있는 상태, 낙폭과됐다는 이제 일시적 재료로 인한 반등, 그리고 거래 시연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지향이 나왔어요. 조금 부담스럽죠. 대응봉이 절반 뚫은 다음에 보통 투자하는 건데,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급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움직임이에요. 이런 거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정적인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IQ. 일단은 그 셀트라라고 함께 개발한 그 도내 폐질 치매 패치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 3상 종류의 그 분석 결과가 나올 텐데, 뭐 긍정적으로 결과 나올 거라고 기대를 걸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 성공하게 되면, 패치 개발 성공하게 되면 수익성이 이제 급증하니까. 그래서 치매 관련주에 치매 관련성. 근데 이제 내일 아침에 시가가 한 4% 떠요. 시간에서 올라갔으니까. 그럼 4% 뜨는데 사요? 과열권에서 시가 뜰 때는 쫓아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간에 대응봉이 나오는 신고가 속에 대응봉 나오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절반을
돌파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돌파를 하긴 해요. 그럼 네, 돌파한 다음에 하는 거라고 보세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돌파가 첫날에 돌파하느냐, 이튿날에 돌파하느냐. 뭐 이틀째도 할 수는 있지만 방금 월봉이 이런 심리 상태 과열권에서 보통 웬만하면 쫓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거는 개별적 재료잖아요. 치매 관련성 되는 개별 재료. 지금은 테마성으로 본다면은 스푸트니크성, 스푸트니크 관련된 러시아 백신 이슈로 인해서 전쟁 시장이 강세가 나오는. 지금 오신 분들 혹시 늦게 오셨으면은 원래 이제 오늘 거는 제가 녹화를 좀 떴어요. 녹화를 떴고 시간을 사니까에 대한 녹화를 여기다 떴고 NTNW 떴고 또 유튜브에도 지금 제가 이제 NTNW 못하기 때문에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다 녹화를 또 떠놓고 있으니까 미친 꿈의 차트의 강남근선 정주 증권TV를 통해서 여기에서 녹화도 많이 되어 있고 하니까 구독 알림을 하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지금 유튜브 계신 분들 계시죠? 예, MTNW에 오시게 되면 녹화 방송이 많이 되어 있고 가입 실제 유료 가입하시려면은 MTNW에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쪽 오고 이쪽 오면 계신 분 뭐 다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의 단위가에 대한 분석은 강남 큰손만의 또 하나의 그 특징이에요. 딴 데서 그런 거 다 안 해줘요. 이 시간에. 제 방송 와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 큰손 유튜브 개인 유튜브에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대한 분석을 이 시간에 22시를 통해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내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미리 한번 감 좀 잡아보세요. 내일 이런 거를 막 쫓아가고 안 사도 돼요. 바닥 탈출 종목들 많이 있어요. 어제 모비스 오늘 올라갔잖아요. 6%. 알아서 팔아야지. 시가서도 올라갔잖아요. 꽤 막 달렸네 그래도. 그리고 지금 제가 K사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9% 7.5% 장중에 9% 갔고 모비스 6% 갔나요? 예, 6% 갔고 하이론 10% 넘어갔고 11% 오늘 달린 것들을 막 수두룩했어요. 아침에 막 10% 막 9% 이거 날라가고 저거 날라가고 저거 날라가고 오늘도 제가 매일 급등주가 포착된다. 짜릿한 매매가 매일 나온다. 오늘 제가 바빠고 못 올렸지만 여기다 한 두세 개 올릴 거예요 이따가. 자, 그런데 30개 50개 중에 뭐 하나 간 거 올린 게 아니에요. 대략 손가락 내에서 보통 올라가고 움직이고 보통 이제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이 포착되는 것들은 수급이 형성된 종목들이라서 금방 또 먹고 나오고 교체를 해요. 어떨 때야 가끔씩 이제 뭘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 결과 아직 안 나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뭐 새로운 거 못 할 수도 있겠죠. 가끔씩 가다 보면. 그런데 대부분은 바로바로 먹고 혹은 현재 수익 중인데 이거를 목표가가 오지 않아서 아직 못 팔고 있는 것들. 뭐가 수익인데 이거 아직 목표가 안 와서 못 팔았고 더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뭐 다른 거 못하면 그 있는 거 가지고 먹으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알려드린 비중에 맞춰서 분산 투자해서 하다 보면은 금방 먹고 갈아타면서 합니다. 당일 급등 미친 수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짜릿한 매매. 빨리빨리 벌고 싶으면 위로 회원 가입하셔서 내일이라도 빨리빨리 해보세요. 시간이 돈이에요. 왜? 갈수록 어려워져 이제 시장이. 쉬운 장이 점점 가라앉고 점점 어려운 장으로 올 수도 있는데 왜 빨리빨리 안 해요 시작을. 지금 유동성 장세. 돈으로 밀어붙이는 장세. 쉽게 올라가다가 이제 주가가 지금 힘겨워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하향 기조 안에서 생명성 붕괴가 됐으니까 일단 내려갈 거예요. 일단은 알고 계세요. 진짜 내려가요. 아마 3천선? 그건 당연히 내려가죠.
삼천 깼죠? 3천 또 한번 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1차 그리고 반등, 2차 그럼 전저점 붕괴하는 전저점 붕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전저점 정도는 내려와야 됐고요. 아마 3천 또 깨갖고 외바닥은 그냥 안 가요. 그러면 조정 어떻게 하지? 아니 우리 조정 신경 안 써요. 저건 코스피잖아요. 저건 지수잖아요. 지수가 내려간다 다 내려가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종가상 원래 이 수입 지수가 이게 신호가 포착된 거였어요. 종가 무렵에 오후장에서 오전장은 다른 거 있고 오후장에 나온 건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나왔는데 이 수입 지수가 나오긴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시험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구보존도 나오고 괜찮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두드리고 알아보니까 러시아 관련성을 띠고 있는 바이오주네. 제약바이오. 러시아? 스푸트니크 관련주인가? 근데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뭐 생산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고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교류가 있는 기업에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스푸트니크 같긴 한데 확실히 스푸트니크 관련성, 직접적 관련성을 띠는 자료를 내가 못 찾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뭐가 하고 뭐 진행 중이다 뭔가 추진 중이 뭐 나오면 내가 뭐 딱 그러면 스푸트니크 관련주니까 뭐 이거 사야지 당연히. 근데 스푸트니크라기보다는 러시아 관련성을 띠는 것만 내가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또 러시아제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국으로 우리 육자회담이라고 해서 한미일 그리고 이제 저기 러시아, 중국, 북한 그쪽과 이게 반대되는 세력들이라서 그쪽 거 안 써요 잘.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러시아 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검토도 안 한다. 그러다 갑자기 바뀐 거예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수급에 문제가 생겼는지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도 검토에 넣겠다. 근데 그게 그냥 그 90%의 그 백신 효과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신뢰가 있는 그런 어떤 곳에 게재가 됐고 거기 게재가 됐다는 자체는 이름은 좀 잘 까먹었는데 거기 게재가 됐다는 건 전 글로벌적인 어떤 인정을 받은 거래요. 거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푸트니크가 이번 주에 내일이죠 내일 좀 화려하게 시작해서 핫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아침에 붕 떠서 올라갈 때 뭐 아침에 잘 사갖고 또 뭐 상한가 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트론 이것도 스푸트니크 이미 먼저 떴어요. 떴는데 근데 러시아 쪽은 내가 웬만하면 이제 우리나라 취급을 안 한다고 처음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취급을 안 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 안 한다 해가지고 역시 안 하네. 갑자기 바뀐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좀 애매했는데 이거 말고 아주 뚜렷한 거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건 이거는 이제 돌발 이건 이런 것도 예상이 가능하지만 원래적으로 러시아 거 안 해요 우리나라. 본래 중국 거 당연히 안 해요. 중국 러시아 이쪽 안 해요 원래.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원래 그쪽에 사용을 보통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의 수급이 뭐 좀 딸리는 건지 상황이 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이쪽은 안 하는데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변수가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바닥 탈출 초기에 안녕하세요. 채팅되죠? 바닥 탈출에 끝내주는 거였어요. 끝내주는 거. 오늘 원래 그것도 수급에 3, 4단계 들어가고 주봉에 변곡점 나오고 9버전, 10버전 나오고 그거 월봉 바닥 탈출 초기인데 코로나가 점점 끝나잖아요. 이거 말하면 다 아는데 코로나가 종료가 점점 될수록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경제가 안 좋고 사람들이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파탄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거야 이제.
이제 점점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면서 대책 발표할 거거든요. 그거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거 플러스 그린 뉴딜 정책의 관련성도 띄고 플러스 그린 뉴딜은 어차피 조 바이든 관련해 정책적 개념으로 가는 거라 우리나라 한국형 뉴딜 정책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근데 그린 뉴딜 혹은 코로나 끝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 그거 얘기하면 다 하기 때문에 힌트를 더 이상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바닥 탈출에 오늘 본래 3단계, 4단계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사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하나 보여드릴까 이거? 유럽 카톡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거 나와요. 이쪽 테마 또 뜨고 돌아가면서 이거 아직 안 떴거든요. 이쪽도. 근데 스푸트니크가 또 떴는 것처럼 항상 테마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널려 있는데 굳이 꼭 지난 걸 가지고서 막 붙잡고 있고 쫓아가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많아요. 할 거는. 지금 돈이 모자랄 정도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지나간 버스 잡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버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모판지가 시간에 4% 올라갔어요. 시간에 4%라는 것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분들이 많으세요. 요새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이 많으신데 주식은 9시부터 3시 반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의 단일가로 거래가 돼서 2시간 동안 가격이 바뀌어요만. 2시간 동안 가격이 바뀝니다. 주식은 6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단위가에서 4%가 올라갔어요. 사모판지가. 근데 지금 아까 대림제지가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작년도 실적 발표를 1, 2월에 보통 발표를 많이 해서 이것도 역시 실적이 좋을 거란 기대감. 아직 발표 안 했어요. 그래서 대림제지 강세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제조업종이 작년도 굉장히 좋죠.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었으니까. 근데 내일 아침에 뜨면 사요? 아까 대형 포장 수익 난 거 보셨죠? 대형 포장 내일 급등할 것 같으니까 1245원에 매수해서 진행해보자. 내일 제가 장중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켜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음날 진짜 거의 상가 같죠. 그 다음날은 완전히 상가 같고. 그리고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뭐 좋아요를 누르든 싫어요를 누르든 뭐 원하는 대로 누르면 되겠지만 앞으로 많은 정보를 무료로 듣고 싶으면은 많이 청취하시고 좋아요, 알림, 구독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무료로 계속 유튜브를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좋아요, 알림, 구독 많이 해주셔서 서로 윈윈하는 저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로 또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대형 포장 같은 경우 그때 끝나고 이제는 안 해요. 그쪽은. 그리고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한 번 시세가 나온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어려운 거고 나오려면은 1차, 2차, 3차 깔끔하죠? 주식은 3번 파동 나와요.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은 3번의 파동을 나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한 번의 마디가 끝났고 터지면서 끝난 상태에서 순간적인 반등 대발락 떴다가 또 밀리는. 그래서 제 쪽은
내일 뜰 때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안. 이재명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에 4% 갔습니다. 신고가 터지고 가고 있어요. 자, 앞에 유튜브 계신 분들 다 일자 누르시면 제가 좋은 거 하나 공짜로 알려드릴 테니까 다 누르보세요. 지금 꽤 들어오셨는데 근데 하나 이제 점점 숫자가 늘고 있구만. 자, 유튜브 계신 분들 일자 누르시고 앞에 계신 일자 누르시고 MTN도 마찬가지고 다 눌러보세요. 유튜브 계신 분들 특히 누르셔야 동시에 공개됩니다. 지금 로그인을 안 하셨나? 내가 로그인을 안 하신 건가? 내가 그 볼 줄 몰라가지고 참여자분이 어떻게 된 거지? 어제 내가 모비스 드리고 오늘 어제 6%까지 갔잖아요. 어제 내가 시가 사서 드세요. 시가 사서 일단 달렸네. 그래도 좀 보합 정도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출발해가지고 6%까지 갔으니까 6%까지 갈 때 막 이렇게 달렸어요. 먹고 나면 될 거 아니에요, 전. 아, 썬썬이죠? 예, 안녕하세요. 달렸죠, 이것도. 내일도 뭐 한번 달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거. 뭐예요? 방금 제가 성안이 이재명 테마주로 주가가 시간에서 지금 올라갔어요. 이번 연도 회원님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정치 테마주로 하고 정치 테마주로 돈을 벌어야 돼요. 벌 수 있는 건 정해졌어요. 그린 뉴딜, 예.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거 우리나라 한국형 뉴정책 두 가지예요. 아, 기본 베이스가 그 두 개예요, 두 개. 기본이. 자,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과거에 미국이 경제가 파탄에 일어나면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정책을 펼친 이름 자체가 이제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렸는데 전통적인 경제 살리기죠.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SOC 관련주의 저평가 우량주도 있고요. 전에 이화공영 가지고 수익 드는 거 아시죠? 이거 빵 한번 먹었죠? 이거 봐요. 주가가 막 달리고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고점이 나와요. 달리면서 거래 터지면 한번 팔아주는 거예요. 이화공영? 여기 있지 않나요? 여기? 이화공영. 짜릿한 매매에 이화공영 가지고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1월 15일 계속 먹어요. 매일같이. 내일도 또 먹으니까 우리는 봐봐요. 내일도 이따가 끝나고 나서 짜릿한 매매 오늘 한 거 업데이트 저 게시판에 올릴 거예요. 등록할 건데 내일도 우린 또 날라가요. 매일 날라가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내가 짜증나는 게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 시스템에 오늘 포착돼가지고 이거 차트 신호가 좋았어요. 이것도 9버전 10버전 나오고 수급이 3단계 들어가면서 이거 신호 괜찮은데 그리고 일봉에 변곡점 들어간 게 점진적인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정도면 이거 괜찮다 이거. 그래서 알아봤지 막. 이게 왜 올라가는 거야? 러시아 관련성을 띄고 있네. 근데 스푸트니크 관련주라고 탁 차기에는 아직은 뭔가 정보가 그렇게는 아니었고 러시아와의 계약건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면 스푸트니크 관련성은 띄고 있기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뭘 하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그냥 막연하게 러시아 관련성을 띄니까 올라갔나? 그래서 애매해서 뭐 설명을 했죠. 이제 이게 있다. 이거 스푸트니크 관련성을 띄는 것 같긴 한데 명확하지가 않다. 관련성이. 아마 간접적으로 러시아 이슈가 그러니까 스푸트니크 관련성이 띄니까 러시아 관련성을 띄는 재료만 나오면 갖다 붙여갖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근데 장 끝나고 CMO 생산, 위탁 생산 추진. 그 주식은 지난 다음에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재료가 없이 올라가는 게 무조건 뭐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성한이 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두 가지 하고 하나 더 뭐 해야 돼, 이번 연도? 평생 동안 회원님들은 5년마다 대박을 먹을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진짜 주식 5년 주기로 돈을 때로 벌 수 있는 게는 계속 와요. 대통령 선거는 계속 오니까. 예를 들어서 남선알미늄을 보세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잠깐만요. 뭐야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오류가 났어? 되네? 왜 오류가 났대? 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그때부터 아니 대통령 하자마자 한 1년인가? 그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대선이 있기 전에 1년, 2년 전부터 많이 움직여요. 2년 전. 임기 절반 넘어가고 그래서 임기 절반 넘어가고 2년 전. 1년 전이 굉장히 또 핫해요. 지지율 이런 것들 막 조사가 막 결과 나오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이낙연 그 당시에는 지지율이 1위였죠. 그러면 이낙연만 올라갔나? 정세균. 바닥에서 3배. 정세균만 갔나? 피행풍년? 이것도 2배. 김동연. 그러면 윤석열은? 윤석열도 4배. 자, 대선 테마전 다 2~3배, 4배 올라가요. 이재명? 동신건설? 5배. 프리엠스? 3~4배. 다 대선 테마주는 기본이 2~3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2~3배 앞으로 갈 거예요라는 어떤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난 눈으로 얘기하고 난 증거로 얘기해요. 난 무식한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막 우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하나 대화하면 다 답은 나오게 됐어요.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정치 테마주 하면 최근에 우리는 이재명 테마주를 가지고서 매매를 해가지고 무진장 급등이 나왔어요. 뭐? 아까 이재명 여기 프리엠스 처음에 상한가 칠 때 신호 나올 때 이때 했어요. 그래서 프리엠스 상한가 들어갈 것 같다. 매수? 만원 매수. 상한가 유력. 12월 4일 그 당시에 이재명 테마주의 매매를 무진장했어 내가. 이 동신건설, 보라TR 이재명 했다고 우리가 대박을 먹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성환이 이재명 테마주 일단은 그래서 시간이 올라갔어요. 이 정치 테마주는 바닥에서 있는 만약에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재명이니까 당분간은 이재명 관련주 찾기에 돌입이 돼서 못 갔던 이재명 테마주가 뭔가 막 찾아다니는 거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 못 갔네? 이재명 급등 못 간 이재명 또 뭐야? 또 이재명? 너도 이재명 급등 그렇게 해서 그냥 너 친구? 이재명 너 동문? 이재명 뭐 친척? 이재명 뭐 예전에 한번 이재명하고 뭐 악수했어? 이재명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뭔가 연결만 되면 다 이재명이야 그냥 그렇게 해서 주식이 많이 떠요 보통 주식시장이 어이가 없죠? 원래 그래 주식이 정치 테마주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그거? 투자인가요? 투기죠 투기. 그건 투기판이죠 투기판. 아니 투기판을 권장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권장했나? 난 있는 사실 알려준 거지. 알아서 해요.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가 권장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정치 테마주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은 수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면 주식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이재명주라고 막 사는 게 아니고 수급이 들어오면 이재명 테마주 매수 들어갑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지금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 수급이 막 들어오는 거 잘 들어요. 일단은 뭐예요? 그 하이로니. 자, 눈으로 봐요. 이게 못 가는 것 같았죠? 가죠. 어제 못 가는 것 같았죠? 다시 가죠. 오늘 10%까지 넘어갔어요. 꽤 올라갔네요, 오늘 그래도. 오늘 장중 고점을 보면은 야, 예전에 여기까지 올라왔네, 그래도. 그래서 아, 잘 간다 생각했는데 약간 종가를 잃었지만. 근데 이런 테마주는 뜨면 10몇 %씩 올라가서 그 10%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역도가 작을 때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매수가 대비 손절폭이 작으니까 부담을 덜 느끼긴 하는데 지금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운 좋았어요. 바닥이에요. 자, 주식 바닥에 사면은 주가 잘 안 빠집니다. 자, 기둥을 2번 세웠어요. 장대 양봉도 2개. 돌파하는데 바닥이에요. 땡큐. 끝났네. 간다. 끝. 자, 7자 로봇에 들으신 분 끝났어 이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을 거예요. 자, 7자. 아니 녹화 방송 다 돼 있고 맨날 제가 카톡에도 보여드리고 내가 찍어서 안 가는 게 거의 없고, 근데 이거는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에 신호가 포착된 게 아니고 내 20년 노하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통해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 과거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시스템 포착되는 건 첫날 초기 이런 것만 나와요. 근데 이거 나왔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시작한 거예요. 이때 수급의 3단계 들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종가를 넘어갔어. 이제 됐어. 이제 거래 없는 등락 충분히 보였고 1, 2주 정도의 횡보 보이면서 충분히 횡보 기간을 보였기 때문에 횡보 보이고 튀는 거, 횡보 보이고 튀는 거. 그런데 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서 매수의 의견을 드는 게 아니고, 자, 이 시간에 오게 되면 제가 각종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드리죠. 사상 최고 되는 거 들었잖아요. 그거 넘어갔잖아요. 이평선과의 간격이 아주 좁아요. 좁아 터졌어. 미어 터져가지고 좁아가지고 좁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좁으면 변곡점의 임박이에요. 근데 물량을 잔뜩 실어놓고 5년 동안 빠진 다음에 이 어떻게 내려가요? 올라가지. 근데 과거에 10,000원대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시도하려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사장이 난 안 넘긴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회사가 뭐 앞으로 전망이 밝은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그리고 30,000원까지도 갔었어요 보니까.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런 최바닥에서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움직인다면 한 번은 세게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제가 뭐 이재명 테마주라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기사 보면은 막 이재명 테마주로 막 이렇게 불리우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성향으로 과거에 많이 영향을 받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좀 탄력이 붙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봉이 이게 특징이에요. 사상 최고 되는 거래 이평선이 여기 짧은데 이 노란색 성의 매물대 차트가 여기인데 여기 뚫리면은 없어요. 왜 이평선 저항권도 없어요. 넓고 좁고 넓으면서 점점 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한 후에 점점 좁아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주가가. 오늘 종가 매수 들어갔고요. 내일 아침 보합 정도만 들어간다면 좀 당일 내일 탄력적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은 이거고,
내일의 주가의 위치는 이제 120분 분봉 보면 알 수 있는데 심리가 50권에 놓여 있죠. 그래서 시작의 단계는 심리 50부터예요. 50부터 60, 70, 80 이렇게 쭉 올라가요. 거래가 실리고 넘어서면서 내일은 바로 뛸 수 있는 위치인데 50이니까 내일 당일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근데 일봉도 뚫렸으니까 일봉이 첫 돌파, 분봉도 시작이고 월봉은 길게 보면 쭉 뻗을 텐데 뭐 내일 붕붕붕붕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성황 같은 거 이것도 시간하니까가 올라가서 이재명 테마주로 내일 강세를 띠지만 이것보단 저쪽이 낫다 이거죠. 근데 저거 왜 이재명이에요? 일단은 인맥으로서 과거에 이제 뭐 그런 그 이슈가 있어서 대부분 다 인맥 테마주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움직였다는 거지. 내가 뭐 인맥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움직였다. 자, 그리고 바이오리더스는 시간 외에 3.6이 갔어요. 3자 배정 이런 걸로 가는 거는 그런 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시간 하니까 올라가는 거는 테마가 붙었던지 성장성이 있다든지 그냥 회사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뭐 3자 배정, 뭐 전환사채 발행, 뭐 돈이 입금돼 가지고 부실회사가 시간에 올라간다거나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단발성이에요. 자, 다음 종목은 뭐 바이러스 이거 지금 이것도 차트를 보면은 다 떠나서 차트를 봐요. 이렇게 산을 그리고 주가는 못 가죠. 이렇게 똑같이 산 그리면 안 돼요. 고점 돌파하다가 거래가 터지는 음봉이 나오면 아웃이 아웃, 매도 끝, 떨어지죠. 줄줄줄줄 세고 있는 형태예요. 이거는 매매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시장 자체가 유행을 타요. 지금은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우리가 하고 있는 아까 이재명 테마, 정치 테마, 디지털 뉴딜, 블록체인 관련주인 K사인, 비트코인 강세 속에 보안주 강세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K사인도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데 바이오리더스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에 3% 갔는데 작년 영업이익 447억 원이 전년 대비 900% 정도 증가해서 실적으로 올라간 건데 신고가 속에서 갭상승 뜨는 건 보통 쫓아가지 않아요. 시간 외에 3% 갔는데 스푸트니크 관련주예요. 그 한국 코러스에 투자를 했는데 스푸트니크 코러스 1호 조합에 100억 출자를 했대요. 그래서 지분 관계로 인한 이렇게 되면 뭔가 스푸트니크 관련성을 연결고리가 딱 뚜렷해서 이건 알고 있었어요. 이거하고 이트론하고 스푸트니크 관련주라고 이제 알고 있어서 최근에 가장 강했는데 이스테투스는 원래 내용이 안 나온 상태에서 긴가민가 하다가 신호가 잘 났는데 원래 그게 좋은 건데 이런 건 저가주 개념 100원짜리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제 러시아 쪽 관련주 테마 이제 못해요. 그쪽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일자는 안 누르시나? 유튜브에 계신 분들 일자 한번 눌러보세요.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이신가 다들? 자, DY 파이 봐봐. 내일 뭐 해야 돼요? 보합에 지금 알려드렸는데 저런 거 아까 하이로닉 이재명 테마주. 근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그쪽인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수 내일 떨어져요. 장 안 좋아요 내일. 잘 보세요. 저는 분명히 우리 유로 회원님들한테 장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 오늘 대성창투 먹었어요. 오늘 대성창투 먹었고, 아시죠? 우리가 대성창투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 상 들어갔고, 오늘 시가상 팔아서 먹고, 오늘 상한가 매일 그뚱 뭐 나와요. 아까 그 인버스 쪽을 보면은 여기도 제가 인버스가 이게 2월 5일 날짜예요. 금요일 날 지수 하락에 베팅 겁니다. 아, 이거 아니고 여기 밑에 있구나 이거. 로보로보도 먹고, 여기 인버스 어디 갔어? 이거는 뭐 찬사를 보내는 로보로보 미친. 아, 이거 또 불법 홍보업체 또 왔네. 야, 얘네들은 뭐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인버스 하락 맞췄고, 오늘 모비스 달리고, K사인 달리고, 하이론 달리고. 자, 인버스는 여기 있네. 오늘 아침에 오전 11시 43분 인버스 매수. 내일은 못 삽니다. 지수가 오늘 30포인트 정도 떴어요. 1% 넘게 올라가면서 30포인트가 올라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지? 내일 또 떨어져요. 오늘 장이 올라갔을 때 지수 떨어져요. 맞췄고, 내일 또 떨어져요. 또 맞췄고. 지수가 내려갈 때는 인버스가 올라갑니다. 주식이 올라가면은 돈 많이 벌었겠네.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초보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이 올라가면 돈 많이 벌었겠네. 선물 옵션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수가 엄청 올라가는데 돈 까먹고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지수가 무진장 폭락하는데 친구들이 막, 야, 폭락하는데 뭐 돈 못 벌겠네. 아니, 돈 대박 벌고 있는데 거꾸로 벌고 있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떨어져도 벌고 올라가도 벌고, 거꾸로 올라가든 떨어지든 손해날 수도 있고. 주식은 위 아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꼭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돈 못 벌어요? 왜 못 벌어요? 인버스 하면 돈 벌잖아요. 인버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수가 떨어지면 거꾸로 반대로. 그러니까 떨어져도 돈 벌어요. 그리고 선물 옵션 가지고 본다면 선물은 매도, 옵션은 풋옵션 매수. 그럼 벌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주식을 가지고 하기에는 공매도가 일반이 안 되고, 대주거래 되는데, 대주거래는 종목마다 한계가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종목 있고 없는 게 있고. 제가 예전에 그 대주거래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짜증이 나서 하다가 말았는데, 삼성전자를 하락 배팅을 딱 걸고 싶어하고 떨어지게 보였어. 그래서 삼성전자 대주거래 한 거예요. 그래서 대주거래로 하락 배팅 걸었죠. 떨어졌어요. 떨어진 만큼 버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안 돼요. 한 증권사에, 좀 큰 증권사는 이제 뭐 5억, 뭐 10억, 뭐 일반적인 삼성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소형주인가? 조그만 기업은 이제 1억. 전 국민이 살 수 있는 금액이 1억. 그게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거래가 한계가 있어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본래는 위아래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냥. 공매도를 개인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상관없어요. 뭐 다 같이 똑같이 게임하는 건데 기관 외국인들 개인 똑같이 공매도 할 수 있게끔. 근데 개인은 공매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 다 묶어놓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지 당연히. 지는 게임이지 이거 무조건. 짜증나는 거죠. 어떻게 외국인들은 공매도 할 수 있게 흔들어놓고 왜 일반인은 그걸 못하게 왜 막아놨냐 이거죠.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거 요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똑같이 해달라고. 폐지하든지. 근데 폐지는 안 될 거예요. 폐지는 안 되고 개인들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확률이 많지 않을까. 공매도가 있어야 이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활발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침체가 돼버리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잘.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마칠 거예요. 거래가 터졌죠? 약세죠? 내려옵니다. 분봉 꺾였죠? 자, 밴드 하단 붕괴 직전인데 지금 미증시 떨어져요. 내일은 하단 깰 거예요. 그럼 밴드 상단 돌파는 급등, 하단의 붕괴는 급격한 하락. 그래서 내일은 좀 빠지는 날이다. 그래서 뭐든지 일단은 무료 회원님들께 뭐 하이론이 그건 이제 내가 얘기는 했는데 살아가기가 아까 어려운 부분이 사라 마라라기보다도 살 수 있는 건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지수가 떨어지며 전적인 종목들이 이제 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위축될 거라고 내일. 그러면 사람들이 투매를 던져요. 그럼 중성주 물량이 잔건 더 뚝뚝뚝 떨어지고 오히려 좀 대형주급의 묵직한 종목들이 덜 빠져요 내일. 그래서 여기 오시면 내가 일단 뭐 공개는 했고 알려드렸지만 5위선에 대한 기준을 단기적으로 지켜가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무료 회원님들은 중기는 20일 갖고 해서 상관은 없는데 내일 뭘 사도 다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무엇을 사도.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수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그러면 다 떨어지나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떨어질 거예요. 내일. 웬만한 종목은 뭐 가는 것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밴드를 첫 번째 붕괴시키는 날이니까 120분 분봉 내일이 그리고 현재 5위선을 이제 막 붕괴가 되는 시작권이니까. 근데 오늘 거래가 늘었어요. 이거 뭐지? 거래가 늘었는데요. 뭔 의미야? 지수 빠지는 건데 늘었죠? 그럼 빠지잖아요. 또 하나의 산이 형성된 거예요.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중심의 현대차, 기아차, 건설주, IT, 항공주, 해운주, 대형주 위주로 빠질 거예요. 근데 워낙 꼭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지점이니까 순간적인 위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이로닉 뭐 사라마라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하나 알려드렸는데 일단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어요. 내일 하루. 그게 하루치기라기보다는 아까 대선 테마주를 하려면 그쪽이다. 그러니까 차후에 일단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이로닉은 꾸준한 상승의 기조를 일단 잡고 하시면 되는데 매수의 포인트는 장중에 보면서 내야 돼요. 기본적인 건 22선 부근은 좋죠. 내려와서 22선 근처는 좋은데 거기까지 꼭 내려오라는 법은 없지만 아니면 분할 매수하면 되죠. 그러면 분할 매수 한 번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그러한 정치 테마주 중심의 강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수가 뭐 폭락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조정은 나오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순간 뭐 크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워낙 제대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공포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고 경기 부양의 기대감으로 인한
미증시가 신고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락장이라는 표현보단 많이 올라갔으니 조정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조정? 그런 조정. 그러니까 그러면은 평범한 조정이면 아까 얘기했던 정치테마주, 이재명 관련주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게 그냥 지수가 평범한 조정이면 막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 평범한 조정 나오나요? 좀 크게 나오나요? 그거를 뭐 내일 하루를 정확히 못 맞춰요. 근데 초기가 약간 충격이 주어질 확률은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초기에서. 지금 내일 그 밴드 120번 붕괴 첫날이니까 쌍바닥 만드는 과정으로 전저점까지 한번 내려올 거란 말이죠. 거기다 또 실리고 밀리니까 약간 충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정을 못 줘요. 뭐 내일 떨어진다 올라간다 뭐 충격이 작다 크다. 근데 경기를 부양하는 기조 안에 놓여 있는 거라 그 이격 축소 과정의 순간적인 초반에만 약간 폭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경기 부양이기 때문에 하루에서 뚝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요. 뚝뚝 다시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3월 같은 하락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런 하락은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이격 축소 과정이 필요해서 그래요. 겁나요? 3월 같은 하락만 아니면 나겠잖아요. 그럼 이 조정에서 올라가는 거 없었어요? 있었죠. 이때가 날짜 언제예요? 1월 29일? 28일? 29일? 뭐예요? 28일? 29일? 대표적으로 29일? 뭡니까? 29일? 여기 있네.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 빠졌는데 CS 오늘 미친 꿈의 차트에 시스템 포착됐네요. 오늘 상한가 예상! 이거였잖아요, 그때. 그때 장중 고가가 거의 상한가예요. 진짜 상한가? 거의 갔어요. 먹었어, 이거. 자, 오늘 상한가 나오고 급등했죠? 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CS. 여기 증거 있잖아요. 녹화도 있고. 녹화 봐요. 장중에 리얼하게 말했던 내용이 녹음이 돼 있어요. 내 목소리가. 근데 내가 전문가를 고를 때는 증거를 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숫자 적어줘요? 우리 200% 먹었다고? 300% 먹었다고? 몇 월 며칠? 매수? 얼마? 근데 또 어떤 데는 또 매수가도 없어. 그냥 어떤 종목 300%, 어떤 종목 200% 이렇게 먹었대 그냥.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뭐 그거 믿고 가입합니까? 솔직히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말만 하면 믿고 그냥 가입하나? 1000% 먹었다면 가입하고 2000% 먹었다 가입하고 아니 과정 안 봐요? 과정? 상식 아니에요? 뭐 물건을 구입하면은 뭐 증거를 보고 뭐 자료를 보고 물건을 구입해야지. 아니 뒤에 뭐 성분표를 보고 이게 뭐 어떤 뭐 마트에 가면은 뭐 물건 사는데 뒤에 성분표 보고 이게 뭐가 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봐요? 증거? 객관적 자료. 주장하는 거 말고 객관적인 자료. 경찰서 갖고 나 범인 아니에요. 그럼 뭐 그냥 범인 아니라고 그냥 뭐 끝나나요 그게? 범인 아니면 증거를 가져와. 그럼 풀어줄게. 증거에 증거. 장중했던 말 음성.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유로카톡에 있는 내용 한번 글 쓴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캡처 뜬 거예요. 이거 이름 안 지웠구나 내가. 원래 이름 지우는데 깜빡 잊어먹었구나 저거. 자 그래서 그때 사갖고 급등해서 먹고 나고 쭉 떨어졌죠? 봐요. 지수가 하락한다 해서 100포인트 봐도 급등하는 게 나오는 게 나는 미친 꿈에 차서 시스템이 있어. 난 든든해요. 걱정이 없어요. 알아서 종목이 포착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뭐 앞으로 내일 할 거 있어요. 대박주가 포착됐어요가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알아서 장중에 뭐 새로운 게 또 나와. 오늘도 급등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쓸 거라고 했죠 제가. 여기다가 당일 미친 수익의 당일 급등 오늘도 또 날아간 거에다가 또 등록할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급등하고 매일같이 먹고 있는데 고민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요새 폭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연장권을 제가 종료한다 하다가 자꾸 하려고 하면은 또 누가 가입한다 조금 하루만 더 해달라고. 딴데 지금 아직 만료가 안 돼가지고 그거 끝나고 올게요. 뭐 그러다가 하루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일은 장 끝나고 공개 방송 할 때, 이 공개 방송 할 때 눈앞에서 10일 날짜를 지워버릴 거예요. 내가 내일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까지 내가 기회 드릴 테니까, 저거 연장권이 너무 커서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냐면, 자 5일 연장권 들어요. 직접 결제하면은 5일 받죠. 그리고 설날이라 3일 연장 보너스 받아요. 거기에 내가 또 드려요. 너무 큰 거 이게. 총 18일이네. 그래서 원래 난 연장권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 10일 연장권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70만원으로 그냥 할인할 때 내 공개방송? 아니죠. 내 공개방송 안 하고 장 끝나고 공개방송 합니다. 제가 100만원, 한 달에 100만원 받는 명품 방송으로 한 달에 100만원 받는다고 그랬죠. 실제 결제를 하신 분이 현재 유료 회원 방송에 듣고 계세요. 여기. 그래서 제가 연장권도 없었어요. 100만원 할 때 연장권도 없고 70만원 할인해도 연장권 없이 대신에 할인을 내가 해드렸는데, 파격적으로 화끈하게 연장권에다가 할인에다가 연장도 미친듯이 최고 수준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내일 보는 앞에서 연장권 이제 없앴네니까 너무 많아요. 저건 원래 나 그리고 이 연장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1개월 플러스 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실 분들은 오늘 결제하셔갖고 내일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고, 아니면은 뭐 시작 날짜야 뭐 근데 설날 이전에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3일 연장권 들은 설날 이후에 하고 싶다. 그럼 뭐 시작 날짜를 설날 이후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결제를 오늘 하든 내일 하든 시작 날짜 기준부터 계산이 되는 거니까 손해보는 게 아닌데, 어떤 분들은 미리 결제하면은 설날 그거 다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는 아무 때나. 하지만 내일 장 끝나고 3시 반 공개방송 하는데 그 연장권을 없애는 걸 그 앞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원래 저 이벤트 끝난 거예요. 지금 끝나서 그만해야지 하다가 자꾸 하루만 더 해다가 누가 자꾸 얘기하고 더 해드린 것 뿐이지, 저거는 너무 정말 심각하게 너무 세요. 난 저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달을 저렇게까지. 그래서 결정 잘 하시고, 시간 하니까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니까 그 애플카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애플카 협상하는 과정에서 애플이 좀 배짱 부리고 현대차 굴복시키려고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끌고 가려고 그런 협상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도 애플에서만 러브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플 말고도 다른 업체에서도 러브콜 받고 있어요. 애플도 그러죠. 현대차 말고도 다른 데 할 수 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가 그거 아셔야 돼요. 현대가 다이노미스인가? 현대차가 그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로봇 회사를 인수했죠. 누구예요? 이름이 다이노미스? 봐봐요. 잠깐만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듣는 분과 못 들은 분들이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들으신 분하고 못 들으신 분들은 애플카에 대한 그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달라질 거야 아마. 잠깐만요.
다이내믹스. 다이내믹스 인수. 로봇. 잠깐만요. 그 다이내믹스 인수 확정. 보세요.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확정했잖아요. 이게 어떤 기업인 줄 알아요? 세계 최고예요. 인공지능 로봇. 그러면은 저 회사가 내가 돈 줄게. 얼마? 인수.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인수. 돈 줘도 안 해요. 저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를 선택했어요. 내가 너한테 인수당할게. 같이 가자. 현대차가 돈 준다고 인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딴 데에서 돈 억만금 줘도 인수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이 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근데 다른 데서도 인수하려고 눈독을 들였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그룹을 선택했어요. 세계에서의 그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여러 가지 평가를 내려가고 현대차와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현대차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애플도 현대차한테 같이 하자라고 할 정도로 현대차가 대량 생산 체제를 비롯해 각종 기술력들이 뛰어나요. 전기차를 비롯해서 특히 수소차 쪽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 수소차.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의 최대 국영기업인 아람코가 현대차와 수소 관련된 사업을 협약을 한 적이 있죠. 특히 그 수소연료 탱크의 소재인 갑자기 뭐죠? 수소연료 탱크 소재인 탄소섬유, 탄소섬유 쪽에 대한 사우디 아람코가 투자를 현대차와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수소에서는 1위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도요타를 애플이 얘기했어요. 도요타고 할 수도 있다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카만 만들려고 해요. 그냥 비교 대상도 안 돼요. 도요타 이제 현대차의 발끝도 못 따라와. 이제 일본은 어떤 마인드를 하고 있냐면 일본 차의 대표가 정부에서 정책을 이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가겠다. 내연기관차는 안 만든다. 도요타 사상이 안돼. 그거 내연기관 다 없애버리게 되면 너무 그 자동차 시장 확 무너져. 그런 마인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내연기관 앞으로 안 만들고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만 올리라거든요. 결국은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판을 못 읽고 항상 일본은 뒤처지고 있다고 지금 계속. 뭔가 새로운 흐름을 못 따라가 일본이. 도요타는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도 현대차의 발끝도 못 쫓아가요 지금. 도요타는 그러니까 도요타하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애플 도요타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현대차고 할 것 같은데 현대차가 애플이 이제 갑질했는지 내 밑에서 그냥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그냥 공장으로 사용한다는 거 뭐라고 그러지 이름을 단어가 생각 안 나 갑자기 뭘로 그 현대기아차를 생산 기지로 활용한다는 거 단순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내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단순한 생산 기지 그러니까 하청업체 하청업체 자체가 하청업체로서 자기 밑에 두고 일을 하려고 했던 건데 현대차가 그럴 리가 없죠. 자기 프리미엄이 있고 레벨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래서 지금 애플은 그거를 원했고 자기 밑에 하청업체로서 만드는 거면 기술을 공유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기술은 애플은 안 주려는 거지. 현대차도 충분히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마라. 그래서 아마 현대차 애플 안 해도 상관없어요. 현대차 레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밑에 있는 부품사들의 주가 움직임도 전기차 시대가
어차피 들어선 거라 부품줄의 주가 움직임은 다 커질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애플카 관련주의 그 중소기업들 바닥 탈출 초기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면 저평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많이 올라갔던 애플카는 못 갈 수도 있어요. 많이 올라갔던 거 말고. 그래서 애플카 쪽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항상 공부를 매일같이 하고 내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걸 바탕을 깔고 내가 이 시스템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무식하게 이렇게 어떤 신호가 나왔다고 사고 팔고.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방송 없다고. 어디 가서 이런 방송 들을 거예요? 딴 데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방 이런 거? 내용? 아, 기사 있다? 지금 저 혼자 하는 얘기에 지금 아무도 그러면 안 했는데 있죠. 당연히 기사는 나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지금 기사 내용 얘기한 거예요? 뭔 얘기한 거예요? 기사?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뉴스 기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정보를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아가지고 20년 매매 노하우를 가지고서 당일 상한가 급등 수익을 매일 나는 걸 하고 있고 폭락장에서도 100포인트 폭락장에서 상한가 치는 거를 잡아낼 수 있는 이러한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 자동 종목 검색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안 해도 강남 큰손의 20년 매매 노하우를 가지고서 대전창투 오늘 시가상 던져서 하락 신호 나오기 전에 매도를 때린다거나 혹은 CS처럼 매도 신호가 안 나와도 매도 때리고 쭉 빠지는 거를 한 박자 먼저 피한다거나 그건 20년 매매 노하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 세 가지를 갖춘 데를 찾아가셔야 돼. 회원님들이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요. 그러면 자동 시스템이 다 똑같나? 신호 자체가 다른데 매매 기술이 다르고 정보는 정보도 다르죠. 뉴스에 떠도는 뉴스? 예, 안녕하세요. 경상사장님. 경상도님, 안녕하세요. 정보도 갖고 오는 통로에 따라 보는 뉴스가 다른 거예요. 저는 한 뉴스, 핫 이슈, 시간의 단일가도 분석해요. 그걸 다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20년 동안 내가 이 주식을 하면서 나도 이제 이걸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제는 든든하다. 아, 이제 이거는 이제는 이것만 있으면 아무 때나 돈 버는 건 돈 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여유있게 하면 돈 버는 건 아주 땡큐 쉽죠. 그리고 근데 미친 꿈의 차트라고 해서 수급 들은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익도 빨라요. 그냥 날아가는 거 막 잡아버려요. 당일 상한가 급등 수익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거 보시죠? 짜릿한 매매를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 시간의 단위가를 이제 분석했고 각종 여러 가지 좀 아셔야 될 만한 내용들을 알려줬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전문가의 능력을 판단해서 누군가 가입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근데 지수가 내일 떨어져요? 아니 일단 마이너스가 나올 거는 같은데 자 마이너스 5포인트 받았다. 오늘처럼 5포인트가 받았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보합이나 마찬가지죠. 보합. 그건 내려간 것도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폭락한다고 했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번이나 공포지수 급등하고 있지 않다고. 경기 부양하면 미국 증시 신고가 터지고 있다고. 위험한 조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조정인데 초기니까 혹시 충격이 정확히 못 맞춘다니까. 이게 충격이 크다 안 크다 하루하루를 못 맞추고
본래는 이제 이틀 전에부터 이게 음봉 나고 우선 깨졌는데 바로 뭐 월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에 첫 붕괴가 되면서 하락폭이 클 수도 있는 건데 안 컸고 오늘도 클 수 있는데 안 컸고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뭐 한 번은 순간 이제 영향을 좀 받긴 받을 텐데 그 날짜를 하루를 정확히 못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종목 장사 하면 돼요. 일단은 하면 되는데 이격도 큰 거 대형주 그런 것만 일단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만.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런 분석들을 비롯해서 또 추가적으로 도움드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상한가 가는 그 기준이 이게 대충 올라가고 있으니까 급등 갖고 왔다 상한가 갔다 뭐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직 시스템 수급에 3단계 4단계 같이 들어가고 1번 분목 나오고 주목 나오고 그건 신호가 있어요. 나오는 신호가 몇 가지 그게 다 나오면 이거 이 신호면은 상한가인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상한가를 간다거나 그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고 뭐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뭐 상한가 갖고 왔다 뭐 급등 갖고 왔다 나는 기준이 명확하게 이미 시스템에 갖춰져 있어서 자 여기 이거 나왔네요. 여기 신호 나왔고 여기 나왔지? 그러면 상한가. 이게 답이 나오니까 편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가나요 상한가? 무조건 여기 있어요. 무조건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무조건 여기 있어요. 그게 상식이지.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월봉이 바닥이고 중기적으로 변곡 좀 받쳐주는데 일봉이 점진적이 여러 개 나오면서 120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수급 3단계 4단계 들어가고 스토리 맞고 이역이 작고 그러면은 상한가 보통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보고 또 내는 거예요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신호가 있어요. 야 이건 뭐 내려가도 밀어붙인다. 자 예를 들어서 하이로닉 같은 경우 그때 여기서 그런 신호 나왔어요. 여기서 다시 올라오죠. 넘어갔고 그러니까 상한가의 가능성도 수 있는 신호 나왔는데 그날 상한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런 것만 상한가를 도전한다거나 상한가를 예상하면서 도전! 오늘 상한가 예상! 자 매수! 한데 상한가 안 가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는 월봉이 바닥인데 대량 거래 터지며 안 갈 수가 없고 이역도가 작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는 그리고 스토리가 이재명 테마주로서의 강한 상승 기대하는 스토리, 모멘텀. 그러니까 그런 게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것만 제가 이제 상한가를 도전, 상한가 예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가도 괜찮다니까요. 그때 프리엠스가 봐요. 프리엠스도 봐요. 몇 번은 봐도 이때도 그 얘기를 여기서 안 가도 괜찮아요. 봐요. 안 갔다 쳐. 안 간 건 보라틸이 안 갔지. 상한가 안 갔잖아 이거. 상한가 거기 갔어요. 가다가 종가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여기 아까 보라티안 이재명 테마주 여기 이재명 보라티안 프레임 상한가 갔어. 이건 안 간 거예요. 13,350원에 금요일날 12월 4일 샀어요. 이날 샀는데 수익이 쭉 가다가 중간 내려온 거예요. 마이너스로 살짝 내려왔어. 손실 약간 손실. 장중에 꽤 수익이 컸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나중에 보면 2배 갔죠. 그날이 문제가 아닌 거는 이건 목적이 상한가가 목적이 아니고 상한가를 볼 가능성 있는 신호가 나왔는데 상한가가 목적이 아니고 안 가도 괜찮은 것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갈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통. 혹은 저렇게 간다거나 혹은 충분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있죠. 그냥 죽지는 않는 거. 충분히 본전에 나올 수 있는 것만, 그런 것만 해서 어떨 때는 이제 샀는데 안 갔어. 하루 이틀에 본전에 나와요 그냥. 이거는 내가 이재명 테마 주는 거 알고 있었고 두세 배 노리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대박이 날 것 같다. 근데 이건 주력주였어요. 이쪽 분야는 다. 근데 대승부주의 주력주가 아닌데 당일날 상한가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못 먹어도 본전? 만약 못 가면 내일 팔면 돼. 근데 그건 대승부주가 아니야. 근데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본전에 나온 것들 많이 있어요. 안 되겠다. 본전 매도. 처음부터 얘기해요. 이거 밀고 나갈 거다. 승부주? 이거는 밀고 나간 거 아니다. 오늘 하루의 신호가 좋은 건데, 그런데 하루는 좋은데 안 가도 본전에 나올 수 있다. 바로 죽을 쪽은 아니다. 주봉이 받쳐줘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주력주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다가 아니면 내일 모레 빠져나오면 돼요. 주력주는 아니니까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주력주의 승부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헷갈려 하시면, 그러니까 상한가 안 간다고, 아니 틀렸네. 아니 그냥 그게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거는 내가 상한가 예상합니다. 상한가 도전 대승부주예요. 그런 스타일은 상한가가 목적은 아니고 그냥 신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호 나오고도 안 가는 경우도 있죠. 그냥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통 그런 어떤 그 3단계, 4단계 모박 들어오면은 상한가가 잘 간다는 의미지, 그게 꼭 상한가 가는 신호가 아니에요. 상한가는 열 수 있는 키가 열렸다는 거고, 근데 승부주기 때문에 상한가를 예상한다. 그리고 오늘 중요 주도 테마주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매매가 강할 것 같다. 그래서 밀고 나간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셨으니까 이제 전문가의 능력을 알 거 아니에요. 자, 능력을 보셨죠? 달라요. 단순하게 이제 주식 방송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 나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신기한 시스템의 매매를 하는 건데, 통계적으로 하는 거라, 이거는 통계가 내가 뭐 몇 번을 우리가 뭐 통계는 뭐 여기 통계는 이거 아니, 이게 통계지 뭐, 이게 통계지 뭐예요. 통계 다 나온 증거인데,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일같이 나오는데 뭘 고민하냐고. 지금 해서 이벤트 이제 끝나요. 정말 이제 연장군 끝내니까 잘 결정하시고 녹화도 보시고요. 녹화도. 그리고 원래는 그 로보가 솔직히 난 이제까지 기억이 남는 게, 여기에 녹화가 원래 돼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제목 좀 바꿔 좀 알기 쉽게 좀 해드릴게요. 근데 그 보면은 그 로보가 최근에 정말 신기했어. 나도 이거 정말 짜릿했는데, 야, 이 미친 꿈의 상승신호가 나왔는데 그냥 상승신호가 아니고 미친 꿈의 상승신호.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상승신호가 포착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당일날 오늘의 상승신호 포착된 거. 근데 꿈의 상승신호는 그런 상승신호 여러가지 신호 중에서도 최고 등급의 신호가 꿈의 상승신호예요. 등급이 있어요. 근데 꿈의 상승신호에서도 미친 꿈의 상승신호는 처음 봤어. 나도 미친 거는, 이건 미쳤다라고 할 정도 이미 끝난 거예요. 완전히 게임 끝난 거. 미친 거. 그게 로보였어요. 2월 3일 날짜에. 이거 빨리 읽어봐요 한번. 미쳤다고. 2년 중에 나도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 신호로 보고 하는 거라고 내가. 나도 아까 이스트랩지스 그것도 우리 회원님들께 내가 채팅은 못했는데 우리 회원님들 보고 계시니까 내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스트랩지스가 나왔는데 아까 설명했죠 내가. 근데 그게 약간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장하지 못했지만은 시간에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런 게 신호가 나는 거 보면 못 잡으면 어때? 내일 또 나와. 내일 모레 또 나와. 어차피 또 나와. 매일 나와. 그 나왔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갖고 뭐가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안 사면 못 먹을 수도 있고. 뭐 다음에는 뭐 사면 또 먹겠지 뭐. 근데 그런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하고
우린 기회는 있지. 그런데 선택을 하냐 마냐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못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매일 열려있는 사람하고 기회조차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뜻이지 얘기는. 나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머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라 이거의 증거를 이렇게 눈으로. 근데 이게 너무 나도 난생 처음 보는 신호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신호로 보지 않고 여러 개를 같이 복합을 보는데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오면은 천하무적이기 때문에 한번 나오나 보자. 근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던데 처음 나온 거예요. 야, 이거 뭐 점진족과 변곡점이 같이 나왔으니 미친 거지. 이거 미쳤어.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3일날 잡히고 나서 좀 읽어봐요. 5,130원 40원 샀는데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부터 뭐 끼임새가 있더라고. 막 움직임이 아침부터도 야 이거 움직이겠다 이거 막 움직임이 달라요. 막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 뭔가 딱 포착이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매수가 또 들어와요. 다들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 내가 만든 기준이 세력들이 보는 기준, 큰 손들이 보는 기준인 것 같아 보니까. 찍히면 막 달려가는데 지금 종목들이 항상 보면 매일같이 달려가요. 찌끈 가는 게 아니고 막 달려 막 쭉쭉쭉쭉 달려요. 진짜요? 아, 여기 채팅한 근거가 있는데 이걸 보면 되지. 녹화도 있고. 나도 그냥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신기한 거야 이게. 재밌어요. 그럼 100% 그러나요? 에이, 사기꾼도 아니고 100%가 어딨어요 100%가. 내가 몇 번이쯤 100%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신호가 나면 거의 다가 뭔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 포착되면 일단 종가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돼요. 팔면 되고. 장중에 달리는 건 거의 99%예요. 99%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통계 낸 건 없지만 거의 제 기억으로는 못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일단 달려요. 일단은 뭐 달리다가 말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달려요. 일단 뭐 1% 갔다고 달린다 표현하지 않죠. 1% 말고 최소한 뭐 3, 4%만 5%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쭉쭉 달리다가 내려와요. 내려올 때도 있는데 일단 달려요. 포착됐다. 매수 쭉 달려요. 막 바로바로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나도 신기하다 하면서 저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일 신기했고, 그리고 저는 그 폭락장의 CS 상한가 들어간 것도 야 대단하다 이 신호가. 그래서 강남꾼손의 이 미친 꿈의 차트 가지고 인생 한번 진짜 한번 바꿔보시라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짜. 딱 한 달만 해봐요. 이번에 서비스 파격적으로 드리니까 내일 이제 아예 없앨 거예요. 이거는 연장권 할인도 뭐 끝낼 수도 있고요. 봐서 일단은 파격적으로 드리니까 해보시고 딱 한 달만 하시면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이제까지 회원이 봤던 증권 방송이 그런 방송이 아니구나.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다. 뭐 주식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업황 분석하고 이런 그런 분석 그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내가 공부를 하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기본이고 그거 가지고 주식을 돈을 버는 게 아니라니까. 포인트 변곡점 잡는 거야. 주식은 가는 건 뻔한 거고 이거 하고 가는 건 다 알아요. 뭐가 할지는 쉬운데 저거 빨리 안 가면 이게 빨리 가면 답답하니까 또 갈아타야 되니까 빨리 가는 거 포착하려고 그런 거지. 가는 거 뻔한 거 아니냐고 이거. 몰라요? 가는 거? 아니 뭐 그냥 사면 다 가는 건데 지금 가게 천지 깔렸구만. 기본적으로 뭐 2천지는 계속 가야 되고 핵융합 나중에 쭉 가 있을 거예요. AI 쭉 가 있을 거예요. AI 반도체 쭉 가 있을 거예요. 경기 부양의 SOC 관련 토목 건설 회사들 그것도 이번에 경기 부양을 하면 갈 수 있고 뭐 자율주행 못 갔던 거 저것도 쭉 가는 거고 갈 거는 많아요. 많은데 그게 오늘 가냐 내일 가냐
한 6개월 후에 가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타이밍 잡기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갈 만한 거 딱 관심주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 신호 포착되는 건 이제 하고, 그리고 평소에 공부했던 종목 외에 갑자기 신호가 알아서 나오는 것이 이제 있죠. 그런 것도 같이 새롭게 신호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하죠. 그리고 와, 내가 회원님도 자기 분수를 알 것이고 저도 제 분수를 알아요. 나는 주식을 유치원 때부터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주식 도사의 도사. 근데 다른 전문가분의 능력, 이 증권방송 하는 기본적인 틀, 포장하는 방법, 회원 유치 방법, 꼬시는 방법, 그거 뭘 것 같아 내가? 나는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뭐예요? 증거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눈으로 보라는 거야. 나 눈으로. 제일 좋아 이게. 근데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수만 프로 가지고 혹해가고 꼬셔가고 가입하는 그거보다는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정확해. 그래서 진실에게 보고 가입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매일같이 뭔가 뜨니까 분산 투자만 잘하면 돼요. 대신에 분산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 뭔가 하나 틱틱틱 튀어나오는 거 하루 한두 개씩 분산을 해놔야지 한두 개 사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거 다 사놓는데 손가락 안에서만 사면 돼요. 몇십 개 사는 게 아니고 손가락 안에서만. 그럼 그 안에서 보통 튀어요. 결정 잘 하시고 시간에 오늘 장 끝나면서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만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것들 갖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맥스로텍 이거 최근에 막 움직임이 활발하게 한번 간 적은 있죠? 여기서.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죽어요. 큰일 나요. 이거 뉴스 봐봐야 뭐 안 좋은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회사 굉장히 안 좋은 거 나왔는데. 잠깐만요. 내가 뉴스 볼까요? 어디 갔어? 이거 부실주예요. 이거 부실주라 조심하셔야 돼. 이거 부실주는 나중에 언제 어떻게 갑자기 잘못될지 몰라요. 이게 뭐 회사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부실주가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깨고 신저가로 들어가는 순간 문제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지. 왜 올라갔지? 죽기 전에 해먹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패턴 자체가. 부자가 3년을 망해도 먹고 산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주식 영화. 없어지기 전에 한 번씩 해먹고 없어진 적이 있었죠. 영화에서. 거래가 실리고 팔아먹고 죽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패턴이. 뭐 이러고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패턴이 굉장히 불안해요. 위험하니까 이거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쉽다고 그냥 가져가요. 뭐 올라오겠지. 회사가 봐봐요. 숫자를 봐요. 숫자를. 이게 뭔 회사예요 지금. 심각하구만. 완전히 심각하구만. 유보율, 부채 비율, 적자. 부채 비율이 168%로 유보율보다 높은 형태를 띠면서 적자가 대규모로 난 상태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주가 신저가를 나타내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좀 사례가 들려갖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사례가 들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네. 물을 먹다가 지금 사례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정 잘 하시고 내일 장 끝나고 또 공개 방송 뵐게요. 3시 반에.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잘 결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내일도 또 급등합니다. 내일도 또 급등.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또 급등. 같이 하세요. 네, 같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로 가입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MTNW에 강남권 손으로 치게 되면은 아주 편하게 매매할 수가 있어요. 예, 들어가서 우리 다알님은 유로 회원님이세요. 다알님은 한미소님, 금목님, 안고래대방님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아이고 사례들 오늘 방송 종료할게요.